근원 물가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육아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 총 물가는 하락했지만 2% 물가 도달까지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근원 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이 비슷한 패턴이다. 이에 통화 긴축 키워드가 떠올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과 부의장이 동결 가능성을 열었지만 호주, 캐나다가 이달 금리 동결을 깨면서 다음 주 열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동결 전망도 다소 힘이 빠졌다. 물러가나 싶었던 긴축 망령이 여전히 지구상을 맴돌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근원 물가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원 CPI의 현저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는 완화 정책이 지연되리라는 것이 이번 리서치의 핵심이다. 9일 김희대 국제금융센터 글로벌리스크 부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근원 물가 정체와 통화 긴축 강화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과 7일 현지 시간 연이어 단행된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인상도 인상 기류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인플레 우려는 통화 긴축을 견인한다. 국제금융센터의 6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 따르면 글로벌 IB 등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리스크는 통화 긴축 강화였다. 그 뒤를 고인플레이션 지속이 따랐고 자연스럽게 다음 순위는 경기 침체였다. 통화 긴축 강화 고인플레이션 지속 경기 침체 신용위험 은행권 불안 재현 자산 가격 조정 미중 갈증 고조. 이번 리서치를 정리한 김 부장은 중국 경기의 회복 둔화에도 집중했다. 김 부장은 글로벌 제조 생산기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월과 5월 큰 폭으로 하회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글로벌 주문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수요 우려를 가중하는 지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PMI는 48.8로 전망치 49.8보다 낮았다. 4월 PMI는 49.2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2년 내 최저치 47.0를 찍었던 중국 제조업 PMI는 리오프닝 1월 50.1과 함께 3월 52.6까지 상승세를 타더니 이후 미끄러지고 있다. 이 지표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수축 국면에 있다고 본다. 끈적한 스테키 근원 물가는 물가의 동학 현상 때문이다. 작년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서비스 물가 등에 상방 압력을 줬다. 그러나 1년 전 유가는 1년 후 떨어졌지만 그의 영향을 받고 오른 여타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지가 미국 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근원 물가는 올해 들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9월 6.6% 최고치를 찍은 이후 같은 해 12월 5.7% 5%대 진입 이후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5.5%와 5.6%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4월 근원 물가는 5.5%였다. 김 부장은 물가의 동학은 물가 상승기에 발생한다. 근원 CPI 특히 서비스 품목들이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을 받는데 가령 교육비, 학원 수강료, 병원, 헬스케어, 운송 비용 등이다라며 이들은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가면 가격이 안 내려간다. 이 때문에 물가 잡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김 부장은 6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호주와 캐나다 정책 결정 이후 인상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종전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갔다라며 캐나다는 미국보다 인구가 적은 반면 산업 구조가 유사하며 대부분의 교역을 미국과 하고 있다. 대체로 캐나다의 경기 지표와 정책 결정이 역사적으로 미국을 선행했다. 이 점에서 캐나다의 금리 인상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7일 현지 시각 캐나다 중앙은행 BOC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금리를 종전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월과 3월, 4월 연이은 동결 이후 인상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 4.4% 이전달 4.3%보다 둔화하지 않고 정책 목표치인 2%를 웃돌자 다시 금리 인상 모드로 전환했다.